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월요일 명인들의 복귀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더 나은 것 같죠. 미국 시장의 흐름보다는 우리 시장은 지금 21선을 안 깨고 있으니까 코스피가 더 흐름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다 많이 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또 했는데, 삼성전자는 450조 원을 한다고 그래요. 평택에 이제 예전부터 얘기는 되고 있었는데 언제 시작하나 했는데 이제 B5 라인 하는 것 같고, 그리고 SK도 600조, 용인 쪽에 하는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도 125조, LG도 100조 이러면서 하나그룹, HD, 현대, LC트리온까지 다 이제 투자 규모를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엄청난 호재다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내 고용이 창출이 되고, 그리고 국내 경기를 좀 좋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투자 규모가 컸던 반도체 쪽으로 상당히 이제 수급이 또 들어오는 형태가 됐습니다. 투자하면 아무래도 또 시설 늘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반도체 장비주들 또 오늘 좋았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중국 쪽이 아무래도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중일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되는 것 같죠. 대만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일본에 관광 자제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사수혜가 또 부각된 이제 그런 업종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좀 많이 이제 올랐다. 코스피 1.9% 그리고 코스닥은 0.53% 이렇게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흐름 자체가 그냥 기간 조정 형태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코스피는 이렇게 수렴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반듯한 박스권이 아니고 이런 수렴 형태를 가지고 간다는 뜻을 아셔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위쪽 상단 지붕을 위쪽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한 차례 더 또 파동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반대로 하단으로 깨고 내려가 버리면은 이것은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래냐 위냐 점친 다음에는 저는 이제 위쪽을 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령 최악의 경우에 하단이 깨진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3,800을 깨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서는 다시 또 딛고 올라올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 굉장히 좀 견조하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간 조정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이제 해보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기술적인 움직임 내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런 이제 하단들이 있기 때문에 빠지면은 하방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엔비디아 같은 종목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죠. 시총이 크니까. 근데 엔비디아 빠지면은 계속 이렇게 이날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계속 하방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빅쇼트, 마이클 버리가 자기 공매도 쳤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장은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AI 버블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시장은 빠질 걸로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계속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고 계속 빠지면은 사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더 많은 겁니다. 특히 엔비디아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들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인만 되면은 엔비디아는 또 한 번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190인데요. 엔비디아 목표가를 미국의 이제 증권사 중에 제일 높게 잡은 데는 $360까지 잡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아직까지도 업사이드가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게 높게 잡는 데들이 많이 있다는 거, 300불 넘어갈 걸로 지금 보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예, 기사화되는 거는 이제 공매도 또 뭐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 AI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버블은 버블이지만 그 버블이 꺼질 버블이냐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꺼질 버블이라는 거는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생각을 하는 거죠. 버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그때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사업 벌린다고 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순환 출자하고 이러면서 정말로 주가 뻥튀기에만 신경 쓰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좀 다르죠. 이 AI 투자라는 것은 진짜 AI가 기반이 되어서 이 차세대 이제 산업들이 발전을 해야 되겠죠.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려면 AI가 없이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산업화되고 그게 산업화가 되어야만 또 새로운 경제가 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기 위해서는 AI가 필수고 그래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가지고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당장에 수익이 안 되니까 뭐 맞다 뭐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나중에 수익이 당연히 돌아올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건 채워질 버블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 시장 언제까지 가냐 그러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 언제까지 가냐 그러면은 엔비디아 실적이 꺾이던 순간까지 이때까지 언젠가는 엔비디아 실적도 올라가다가 꺾일 거 아니겠어요? 이때까지는 시장은 계속 간다. 계단 형태로 맨날 오르진 않지만 가다시다 하면서 계속 갈 거다라고 그래요. 언제 꺾일 거냐? 저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봐요. 어쩌면 내후년까지도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시장의 우상향 기조에 대해 가지고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같이 쉬는 구간에는 주도 섹터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해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 증시 또 이제 단기적으로도 바닥에서 또 반등이 나올 만한 국면이죠. 어느 정도 나온 이후에 또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내 시장은 미국 증시보다도 훨씬 더 그 모멘텀이 더 큽니다. 예전에 이런 스토리가 있죠. 예전에 이제 금광 같은 것들 개발할 때. 그 금광 개발할 때 실제로 그 금광 개발을 하는 인부들보다 돈 더 많이 번 데가 있대요. 어디냐면 이제 그 인부들한테 청바지 판 데가 그 청바지 회사들이 돈을 훨씬 많이 벌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 메모리 회사들이 결국에는 그겁니다. 데이터 센터 직접 짓지는 않지만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메모리를 공급을 함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지금 이제 수익성 국면에서 상당히 좀 아웃퍼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여러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회사들이 뭐 버블론 이런 거 신경 써가지고 갑자기 뭐 중단을 한다거나 뭐 사업을 지금 투자를 또 뭐 줄인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투자를 줄이잖아요. 그 회사는 앞으로 3년, 4년 후만 되면은 지금 당장에 투자 줄여가지고 이익이 조금 더 나는 거는 있겠지만은 앞으로 3, 4년 후에 분명히 뒤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투자가 지속된다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그 수혜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비주라든가 이제 소부장들의 수혜까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 증시는 틀림없이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갈 걸로 봐야 되겠고요. 자, 특징주 뭐 방금 반도체 말씀드렸으니까 반도체 뭐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오늘 3.5% 오르고 하이닉스가 8%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이것밖에 안 올랐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삼성전자가 3.5% 올랐으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리를 보면은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5일선이거든요. 분홍색이. 근데 5일선을 안 넘고 있다가 오후 되면서 살살 5일선을 넘어서 지금 5일선 위에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잘 끝난 겁니다. 삼성전자.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비교를 해가지고 상승폭을 갖고 삼성전자 조금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너무 큰 욕심이고요. 삼성전자는 원래 이렇게 움직이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3, 4% 오른 거면 뭐 일반 소부장들 뭐 10% 이상 오른 거니까 굉장히 좋았다 보이고요. 오늘 같은 날은 뭐 장비주들, 그리고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이 또 오릅니다. 오늘 보시면 뭐 TLB 같은 종목들, PCB 쪽 12%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강한 종목이 조금만 그 섹터 반등이 나오면은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심텍도 보면 12%가 오르고, 그 PCB 쪽이 요즘에 상당히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많이 올랐고, 또 뭐 테스 같은 종목 또 11% 오르고 다들 올라옵니다. 원익 IPS는 빠진 게 없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은 굉장히 견조하죠. 안 빠졌죠. 테스는 조금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좀 나온 것 같고요. 또 지금 이제 많이 가다가 지금 쉬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테크인 같은 종목들 지금 좀 빠져 있죠. 이런 종목들 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강조분이죠. 강한 종목. 조정 구간에서 분할로 요거 매일매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구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할로 계속 모아두시면은 이런 종목 또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중에 지금 관심 가지셔야 될 종목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는 부분 보셔야 되겠고, 특히 반도체 요즘에 지금 디램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지금 디램 가격이, 뭐 무섭게 지금 올라갑니다.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데, DDR5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과 비교해가지고 거의 뭐 한, 70, 80%가 지금 올라갔어요. DDR4 같은 경우에도 한 40% 올라가고, 지금 1년 전하고 비교한 걸 보면은 DDR4를 보니까 1년 전에 작년에 9월 달에 그림 아마 나올 겁니다. 작년 9월 달에 1.9달러였는데, 올해 이제 10월 달에 7.3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 디램 가격의 상승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겁니다. 상승 속도가 이렇게 변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 구간에 있어요, 지금. 상승 속도가 이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도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반도체가 수익성이 그리고 이익률이 확 오를 수 있는 국면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도 지켜지고, 그리고 내년도에 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P죠. 가격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거고, Q는 어떠냐면은 이렇게 올라서 내년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상승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Q는 계속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 기업의 매출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죠. P 곱하기 Q는 내년 하반기 때 약간 둔화되긴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좀 중기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쪽에 우리 주가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내년에 한 4월이나 5월 정도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계단식으로 계속 오를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 때쯤 가가지고 이제 아마도 디램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때가 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이렇게 좀 낙폭이 큰 조정이 한번 들어올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또 끄집어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내년 연말 정도에 다시 또 돌파를 해서 내후년 초에 불꽃 시세를 한번 내고, 그때쯤 되면은 삼성전자 또 실적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고점 찍고 이제는 하락 추세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26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26년 하반기,
이렇게 본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세가 될 것이고 시장도 당연히 갈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는 주도 섹터로서 계속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뭐 뭘 살지가 고민이지 종목이 없어서 고민이 아니죠. 제가 종목 고르는 요령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안 가는 종목들 고르지 마시고 늘 섹터 자체가 상당히 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들, 이런 이제 뭐 PCB라든가 이런 쪽들을 이제 보신다든지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니면 나중에 갈 걸로 생각하는 모멘텀에 있는 유리기판이라든가 아니면 CXL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은,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스토리가 없이 계속 그냥 밑에서 기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들어가지 마시고요.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로 꼭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도 오늘 또 움직였는데, 알테오제는 뭐 오늘 이제 약간 좀 쉬는 모양새지만, 뭐 시총 큰 종목들 중에 리가캠도 올랐고, ABL 요즘 뭐 잘 가고 있고, ABL은 뭐, 이 부분에 좀 쉬긴 할 거예요. 20만원 바로 밑이라서 좀 쉬긴 하겠지만은, 또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ABL은 계속 아마, 한 30만원 부근까지는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 오늘은 이제 이런 뭐 비만 치료제 쪽도 반등이 나왔죠. 펩트론 반등 나올 거라고 그랬죠. 근데 비만 치료제 쪽은요, 지금은 이제 좀 트레이딩성으로 하셔야 돼요. 계속 갖고 있기에는 조금은 이제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잡지 마세요. 펩트론도 이 부분에서 좀 쉴 테니까 61선까지 빠지면 그때 한번 잡아보고 또 올라가면 팔아주고 한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 쪽, 또 뭐 이중항치라든가 뭐 이제 그런 쪽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제형 관련해가지고 나온 이런 종목들, 그리고 항암 쪽과 관련된 종목들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항암 관련 업체들이 많이들 참석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들 이제 보시고, 예, 뭐 계속해서 바이오 쪽도 1월 달까지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뭐 한일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그러면 일본으로 갈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오겠네. 이래서 이제 뭐 카지노 종목도 오르고 면세점도 오르고 또 여행도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일본으로 갈 여행객들 우리나라로 올지 이거는 뭐 사실 알 수는 없는 얘기인데 조금은 늘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난번에 이제 무비자 입국 허용한 이후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실제로 많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은 카지노 쪽에는 분명히 지금 매출이 늘고 있고요. 그 중에 1위가 지금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시장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었는데 오늘 2만 원 넘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서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 실적이. 그래서 뭐 다른 종목, 다른 뭐 면세다 여행 보시는 것보다도 그냥 이 종목 보시면 좋아요. 롯데관광개발 요번에 오늘 넘었기 때문에 종가로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잡는다 생각하세요. 눌리면 한 번 더 잡는다 생각하시고, 지금 이쪽과 관련된 섹터 내에서의 탑픽은 롯데관광개발로 보셔도 될 거고, 지금 잡으셔도 뭐 한 20, 30%의 수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이제 관심을 두실만 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시즌 돼야지 또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면세점은 지금은 조금 좀, 뭐 탄력이 좀 떨어질 때니까 이쪽보다도 이쪽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방산, 오늘 반등들이 또 나왔습니다. 조선방산은 이제 제가 좀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하지만 이제 주가도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박스권 매매하자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현대중공,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는 비중을 줄일 때가 된 거죠. 빠질 때 사야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현대미포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주들은 보니까 조금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많이 올라왔죠. 하나오션은 많이 안 빠지죠. 그러니까 하나오션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잡아봤자 먹을 수 있는 폭이 한 10% 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고 많이 빠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매수 구간이 아니죠.
방산 쪽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또 매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상단까지는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 항공우주가 오늘 많이 나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 지금 들어가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신고가 또 낼까? 뭐 이런 이제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빠져 있을 때 잡아가지고 올라올 때는 또 매도를 해주고, LI넥스원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지고 계십시오. 반등을 또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한 50만 원까지는 빨리 올라올 거고요. 50만 원 넘어가려면 좀 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LI넥스원보다는 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조금 차트가 무너지지 않은 종목들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가지고 계실 분들만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삼양식품, 농심 뭐 올라왔죠. 라면 쪽은 정말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쪽은 믿어도 되죠. 단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라면 쪽도 결국에는 박스권 매매해야 되는 거죠. 삼양식품도 빠졌을 때 잡아가지고 또 올라가면 또 팔아줘야 되겠죠. 아마 이제 한동안 또 박스권 달리다가 내년쯤에서 또 한번 또 상단을 또 돌파하는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농심이 또 이제 올라왔는데, 만일 저보고 농심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삼양식품 투자할 거냐 그러면은 농심은 많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 농심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늘 대장주합니다. 삼양식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뭐 요만큼 먹고 빨리 먹고 나오는 게 낫지, 농심 들어가가지고 뭐 엄청 욕심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또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늘 대장주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식품, 빙그레, 오리온 이런 쪽들은 하지 마세요. 계절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고요. 오늘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또 좀 움직였습니다. 많이 조정받았는데 솔리드, 뭐 에이스테크 5%, 다산이 3%, 뭐 RF 살짝 또 올라오고 뭐 이랬는데, 통신 장비들 지난번에 이제 막 움직이다가 사실 시장이 조정권에 안 들었으면 조금 더 갔을 거예요. 시장이 조정권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 좀 빠졌습니다. 올해 연말에 지금 아직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일정이 안 잡히고 있는데, 그러면 뭐 내년 초나 잡히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나라 주파수 경매도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 경매는 상당히 이제 그 통신주들한테는 중요한 건이고, 실제로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되는 건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초를 본다면은, 그리고 요번에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 솔리드만 하더라도, 거래량 빵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량 변화가 없죠. 이때 교체 매매가 됐는데 샀던 사람들은 안 팔고 있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솔리드뿐만이 아니에요. 에이스테크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지난번 거래량 터뜨리고 지금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어느 일정 비중 정도는 5G에 좀 투자를 해서 들고 있으면은 상당히 좀 그 투자 수익률이 어떤 구간에서 갑자기 또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G 쪽도 한 종목 정도는 뭐 솔리드, 에이스테크, RF 뭐 이런 쪽, RF가 방산 쪽도 물고 있기 때문에 RF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략 쪽 들어가서요. 이번 주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19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일 날 새벽, 목요일 날 새벽이죠.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프라이즈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해준다면은 AI 거품론은 완전 불식이 될 거고요. 또 서프라이즈까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젠순왕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 같은 것들을 좋은 얘기를 해준다면은 또 AI 거품론은 또 불식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젠순왕의 발언들을 살펴보면은 블랙웰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팔린다. 너무너무 잘 팔린다. 이런 말들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번 그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가이던스를 낮게 잡지 않겠죠. 상당히 좋게 잡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시장에 또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가 주도하는 우리 지수가 다시 한번 또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힘을 받으려면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4%대로 40%대로 48%인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이제 지켜는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11월 20일 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9월 달에 대한 고용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밤에 발표가 되겠네요. 그때 이제 9월 달에 대한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이게 좀 지지부진해야 되겠죠. 그러면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올라올 텐데, 저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11월 20일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날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잘 풀리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또 방향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늘 관심 가지는 종목들은 매번 바뀌지 않네요. 반바지, 또 전력기기, 화장품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엔터라고 되어 있지만 하이브로 있죠. 그리고 로봇주들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로 지나면서 변화가 있는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